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 늦은 때라고는 없다. 볼드윈. 네, 감사 스마일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빨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갖다 많이 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시작해도 늦진 않는다는 말씀, 오늘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 대비 회복을 갖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마포구 95%, 서대문구 89%, 그 다음에 은평구 89%, 2021년 이후 동일단지 주택형의 최고가를 갖다 비교하면서 회복 수준을 갖다 지금 보이는 표인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 평균이 90%로 지금 되어 있고, 90%가 넘은 자치구도 있고, 90%가 안 된 자치구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고점은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시기가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서대문구라든지 은평구의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2030 세대 분들께 상당히 또 인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서대문과 은평을 갖다가 이렇게 주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용산구는 보니까 그 비교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표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용산구가 상당히 전고점을 많이 회복을 했어요. 99%까지. 그랬는데 일단 내년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또 착공이 된다고 하면 용산구의 인기는, 특히 아파트 인기는 더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왜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서대문, 은평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덕양구 그리고 일산, 동구, 서구로 빠르면 올 가을 추석 전으로 또 밀려올 것이라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블라인드에서 3기 신도시 최소 분양가가 나왔다라고 해서 어제 공무원님께서 최소 7년에서 길면 20년 뒤라 더 비쌀 수 있긴 한데, 땅값이랑 공사비 고려해서 잡은 최소 분양가 나왔다라고, 이게 사전청약 아니고 본청약이라고 하는데, 이 분양가가 공공분양가인지 민간분양가인지는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제가 이게 공공분양가다, 민간분양가다 라는 말씀을 저 또한 드리지는 않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국평 기준으로 인천 계양이 지금 7억 9천, 남양주 왕숙이 8억 2천, 남양주 왕숙 2지구가 8억 7천, 고양 창릉이 9억 7천, 화성 태안이 6억 8천, 평택 고덕이 7억 9천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물론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지금 앞으로 3기 신도시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본청약 때 분양가는 비쌀 수밖에 없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부터 지금 오르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구 감소로 수요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치면 비싼 비용에 매수자도 없으니까 건설사들은 더 아파트를 만들 수 없다. 그렇지만 다들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고, 또 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에 쏠림 현상, 그리고 신축에 살아야 되니까 구축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축에 있는 아파트가 오를 것이고요. 내가 신축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 준신축으로라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 구축으로 이제 이게 번져간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양시의 아테라, 고양 장항 아테라가 지금 비싸다, 싸다, 그걸 다 떠나서 앞으로 이제 현실적인 이 아파트 분양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 봄쯤에 아마 이제 창릉의 천마을에 본청약 분양가가 나올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청약 분양가보다는 분명히 높아질 것 같은데, 5%를 갖다 지킬 것이냐, 아니면 5%가 넘어서 분양을 갖다가 본청약 분양가를 책정할 것인가, 그게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제 생각했을 때는 5%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더 이상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가 6억에서 9억,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는 6억에서 9억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9억대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 9억대, 만약에 6억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6억대로 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조금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아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빈자를 더욱 빈자로.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셔야 된다라는 아프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상위 20% 25억, 내 하위 20% 4억. 빈부격차 역대 최대다. 앞으로 이 빈부격차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의 이런 선호현상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의 그런 빈부격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서울 아파트의 가격 차이도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런 차이가 GTX A, B, C가 이제 다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GTX A만이라도 올 연말에 개통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고 또 GTX B, C도 지금 하루속히 착공이 들어가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하고 응원드립니다. 네, 서론이 요즘에 제가 서론이 조금 더 길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하게도 감스님들 덕분에 1위 정치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스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시고 또 감스 찐팬분들께서도 많이 이런 청원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보니까 청원 동의가 어제의 날짜로 3만 명이 넘었고 아직 1만 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41,666명 83%의 지금 동의율을 보이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또 다음 주쯤에 다시 국민 청원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난주에 제가 4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갓 넘었을 때 40%대쯤 됐을 때 제가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좀 드려서 감스님들께 CL 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부탁을 드렸는데 또 감사 스마일 팬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4만 명이 돌파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원 동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4만 명이 끝이 아니라 5만 명이 끝이기 때문에 5만 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꼭 청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머니투데이의 정혜윤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대출 쪼였는데 전월세 도미노 인상되나?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집값 잡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광고가 지금 바로 나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갖다가 잡겠다고 전방위적인 대출 관리에 나섰는데 공급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자 가계대출 쪼이기로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파트 쏠림 수요를 갖다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 DSR을 갖다가 지금 시행을 갖다가 다음 주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9월 2일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문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신규 입주 물량 감소라든지 이달부터 시작된 임대차 입법 만기 영향이 이제 하반기 전세값을 추가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또 일부 수요가 월세로 이동해서 월세도 또 자극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순환이 되기보다는 꽉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지금 서울 월세 통합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죄송합니다.
정말 서울 전세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세 씨가 말랐다라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게 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그런 것들을 갖다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지만, 제가 서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일단은 고양시 쪽으로 지금 제가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다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전세 물건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근데 여기 반도도 북한산 유보라도 2건, 그 다음에 센트럴 푸르지오도 4건, 그 다음에 한림 프레버도 전세가 6건.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전세가 좀 많이 있는 게 삼성 2차 아이파크가 11건이 있고요. 신원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전세가 단지에 많아봤자 4개, 뭐 5건, 정말 많아봤자 진짜 5건, 2건 이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도래울 마을까지도 한번 가봤습니다. 도래울 마을도 지금 원흥 동일 C2도 3건, 그 다음에 도래울 파크뷰가 지금 전세가 좀 많이 있는데 10건이고요. 그 다음에 원흥 5단지 호반베리디움도 지금 전세 8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동일 매물로 지금 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 네이버 부동산을 갖다 보면 이제 중개업소 별로 해가지고 다 매물을 갖다 올려놓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일 매물로 보셔야지만 실제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계약금 일부가 들어가 있으면 이 전세 매물을 내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통상 전세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이제 계약금 일부를 넣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있다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전세 매물은 적은데 매매 매물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적은 반면에 각 단지별로 해가지고 매매 물건은 정말 많다라는 말씀을 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러면 매물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양시가 아직까지 살기는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전세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직까지 여기가 경기 남부나 서울에 비해 가지고 집값이 많이 안 오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을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 매수하셔야지, 만약에 올 하반기 GTX-A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기 전이라든지 개통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의 가격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서울 전세 6,400여 가구 대단지에 전세가 고작 17건이고요. 수천 가구 규모 대단지 전세 매물이 0건,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값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홍보의 그런 전세 매물을 보면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전세가 18억 5천이고요. 45평은 전세가 26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가 서울은 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매매 가격에 비해 가지고는 한 50% 선에서 지금 전세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덕양구를 예를 들면 매매 가격은 9억인데 전세는 5억 중반에서 6억 사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면 한 60% 전후가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기가 올 하반기고 또 내년에 만기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아직까지 7억대 8억대 매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전세를 갖다가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매매 가격은 9억을 넘어갈 거고요. 전세 가격 또한 지금보다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특히 덕양구는 전세 가격이 상당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그런 상승률을 따지게 되면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거의 상위 3위 안에 랭킹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봐서도 덕양구의 그런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저는 덕양구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덕양구의 입주 물량이 이제 원당형 롯데캐슬 끝나고 난 다음에 없고 내년에는 일산 동구 쪽에 풍동 2지구만 입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양구의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에서도 지금 전세 그런 품귀 현상이 조만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세 가격도 덕양구 특히 삼성벨트를 이야기 드리면 올 초보다
단지별로 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억 이상 올랐지만 아파트 가격도 1억까지밖에 안 올랐다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반등에 그다음에 전고점을 갖다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부족이 심화되는 건 입주 물량 부족과 비아파트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더욱이 임대차 입법 시행이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 8월이 지금 거의 만 4년이 지나고 이제 만기가 돌아온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다가 본격적인 엄밀히 따지게 되면 8월, 9월 달보다 이사철이 거의 11월, 12월, 1월이 이사철이 더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 관측인데 이제 서대문하고 마포 그다음에 은평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밀려서 덕양구로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은평, 서대문, 마포도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갖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4년, 최소 4년, 좀 길게 본다고 하면 6년 동안 만약에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전세나 월세 사라라고 또 말씀 좀 드리고 또 매매 가격이 앞으로 4년 동안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전세 사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이런 서울과 그다음에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입주 물량이 없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빨라야 28년, 29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산후청약 당첨자들이 들어갈 거고 만약에 산후청약 취소하신 분들 물량을 갖다가 이제 본청약 때 들어가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에서 또 이야기를 또 드렸던 것처럼 분양가가 결코 싸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청약 만약에 이제 인천 계양이 이제 조만간 올 하반기에 본청약 분양가가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또 내년 전반기에 상반기에 또 창릉 천마을 분양가가 나오면서 그때 그걸 보고 결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저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본청약 때 5% 이내로 만약에 천마을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아파트들이 5% 이내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본청약을 5% 이내로 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힘들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만약에 5% 이내가 나온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이 감스님들께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고준석 교수님께서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기존 수요자에 비해 가지고 더해서 비아파트 수요자가 아파트로 모여들면서 풍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약갱신이 끝나면서 지난번 못 올렸던 전세보증금을 반영해 내어놓으면서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시행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시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덧붙였는데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포유님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선해야 됩니다. 근데 내년에 선거가 없어요.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또 시장 상황을 갖다 지금 보고 판단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내지 두 번 한다라고 치더라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올해보다 금리를 인하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 공급을 갖다가 때려짓는다고 하더라도 3년 걸리거든요. 아파트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수요를 갖다 억눌려가지고 지금이라도 수요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2년, 3년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갖다 하게 될 때는 그만큼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정말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아침에 이 헤드라인 뉴스처럼 여보 전세 빼주고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 아니 나는 아파트에 전세 살고 싶은데 아파트로 못 가겠어.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다가구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전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줄이고 있고 서울에는 전세가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밀려서 이제 경기도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오늘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해서 이런 이야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현장에서 더 빨리 캐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올 가을쯤에 뭐 주택임대사업자의 아파트의 이런 부활도 지금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특히 B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10월 달쯤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전세난 때문에 아마 B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로 또 정부에서 이런 또 전세 공급 확대 방안으로 해서 아마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늦어도 한 10월이나 11월, 만약에 정말 늦는다고 하면 내년 봄쯤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감스님들께 특별히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고양시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수색 등산 루타운이라든지 뭐 녹본역이라든지 이런 시간관계상 제가 이야기 안 드렸기 때문에 각자가 제 방송 보기 끝나시고 서대문하고 마포, 은평을 갖다가 전세 매물이 각 단지별로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감사 스마일 오늘 방송 댓글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의식주 중에서 주거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나라님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